해외 주식 투자 서학 개미들이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주식 중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이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고 의무가 확정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정 신고 의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네네. 예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다음에 이제 또 배당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음.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두 번째가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해외 주식 투자 서학 개미들이 알고 있으면 쓸모 있는 세금 지식. 오늘 주식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네, 주식 중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요즘 뭐 주식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네. 이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거고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2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이제 과세가 되다 보니까 네. 뭐 저만 하더라도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뭐 국내 주식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인 건데요. 뭐 저는 이제 알지만은 이게 의외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요새 주식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도대체 세금은 얼마인지, 그렇죠. 네. 얼마만큼 떼가는지 네,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알찬 시간으로 알아가는 과정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 마주하는 세금이 두 가지로 이제 압축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라는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당을 받았을 때의 배당소득세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국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고 있는데 네. 그 첫 번째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죠. 다만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상장된 주식은 제외하고 외국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국내 법인의 주식이지만 해외 증권 시장, 뭐 나스닥이나 이렇게 있죠. 그런 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뭐 쿠팡이 해외에도 상장한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더라고요. 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세율이 되겠죠. 아무래도 얼마만큼 세금을 내냐라는 네.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은 딱 명확하게 딱 이제 단일 세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포함 11%를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중소기업 이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한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아마 저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은 저희 나라 중소기업 판단에 대해서 그대로 준용을 해서 아마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뭐, 네. 네. 크게 그렇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일단 세율을 붙이는 구간이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과세표준이란 곳에다가 세율을 붙이게 되는데 이 과세표준을 산정을 해봐야 되겠죠.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요. 국내 주식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팔았던 양도 가액이 있을 거고요. 그 주식을 취득할 때 들인 돈이 있을 거고 네네. 그걸 빼준 나머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로 250만 원을 빼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그곳에다가 세율을 붙여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1년 기준으로 이제 뭐 4번의 내용이 이제 바로 나오니까 뭐 바로 설명해 주시죠. 네, 양도 차손의 통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2020년도부터입니다. 2020년도부터 국내 주식의 양도손익이 있고요. 또 해외 주식의 양도손익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거를 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례를 간단히 드러났죠. 네. 국내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사실 손해를 뭐 1,000만 원 봤다. 네. 근데 해외 주식에서는 2천만 원을 이득을 봤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주식의 양도 차손이 이제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공제가 안 됐었는데 어허. 이제는 순 양도 차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오, 이거는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전까지 알고 있었던 생각으로는 네. 해외 주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통산하는 줄 알았는데 국내 주식까지도 통산을 해준다. 네, 하면은 맞습니다. 네. 오,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이 내용들 통산하는 그 이 규정 때문에 1년치를 이제 한 번에 과세를 하잖아요. 네네. 과세를 할 때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손해 보고 얼마 이득 보고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네요. 좀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에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 잘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런 거를 좀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에라 어차피 세금 낼 바에는 뭐 그렇게 한번 질러보고 나오면은 더 좋은 거잖아요. 뭐 그렇죠. 설사 이제 뭐 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세금으로서 세이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또 상당히 이제 꿀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실세탐을 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나?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깊은 뭐 밤이 네,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고민스러워요. 네네. 항상. 네. 머리가 아주 많이 한 30개 더 넣은 것 같네요. 네, 많아요. 점점 늘어요. 네네네. 네. 아이고, 네. 다음도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다음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뭐 내는 거 다 알겠다. 네. 뭐 언제 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신고 의무가 확정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정 신고 의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네네. 예정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요. 해외 주식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네. 그런 게 없고요. 전년도 양도분을 모두 합해서 그 다음 연도 매년 5월 말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2023년부터는 이제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세 체계가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득 항목이 신설이 돼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다 다 모이는 거죠. 주식, 채권, 뭐 파생상품 같은 것들에서 발생한 소득들을 다 한 번에 합쳐서 이제 과세하겠다는 과세체가 새롭게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은 좀 설명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주제만 별도로 다뤄서 뭐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뭐 I'll be back 뭐 이런 건가요? 네, 일단 예고를 먼저 한 거죠. 네. 언제 할지는 모르고. 네, 요거는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과세가 된다고 하니까 23년을 지금 이 자리 23년까지 뭐 노리고 있으신 건가요, 자리를? 갈아치우실 생각이었어요? 서운한데 지금. 네, 그런가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네.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다음에 이제 또 배당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양도소득세와 더불어 음.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네. 마주칠 수 있는 세금 두 그렇죠. 번째가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네. 투자 중인 미국 회사한테도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배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냐? 요걸 좀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봤습니다. 한국인인 김 씨가 있는데 네. 미국 회사에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미국 회사에서 배당을 준다라고 네. 했을 때 사실 이건 조금 지엽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인인 김 씨가 외국 회사인 미국 회사한테 배당을 받는다면 네. 미국과 한국 모두 김 씨한테 이 해당 소득에 대해서 아. 과세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어렵다.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네네. 뭐 원천지국, 거주지국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네. 원천지국은 미국인 거고요. 네. 거주지국은 한국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먼저 원천지국한테 먼저 우선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조세 조약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조세 조약에서는 배당소득의 15%를 미국이 먼저 가져가게끔 네네. 설정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국인 한국에서 다시 또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미국에서 먼저 떼간 세금 있잖아요. 네네. 요거를 공제를 해주고 세금을 가져갑니다. 환급해주나요, 이거? 환급은 없는데요. 네. 대신에 만약에 한국에서 과세하는 소득이 그 세율이 더 낮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는 이제 14%가 이제 국세가 해당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또 거기에 10%인 1.4%가 되겠죠. 이 네. 지방세 15.4%가 되는데 네. 미국은 아마도 뭐 연방세로 가니까 주 단위마다 세율도 아마 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조세 조약에서 15%라고 명확하게 구분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아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만 과세할 수 있어요.
그런 답변이 나올 줄 몰랐네요. 네. 아, 네,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네. 아무튼 일치월장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다음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천 징수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 만약 이 금융 소득이 네. 합쳐서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음흠. 원천 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게 아니라 종합 과세 이제 합산해 가지고 네. 전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때에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 이미 배당 소득세를 납부한 게 있다면 이 종합 과세를 할 때에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서 세금을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걷어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뭐 종합과세하고 이제 뭐 분리과세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아,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뭐 첨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소득이 타소득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2천만 원이 내 소득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아까 15.4%가 아니라 한 30%, 40% 세금도 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뭐 주식에 관련해서 이제 알아오셨는데요. 너무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되게 간단하지만 네. 이 정도는 이제 알고서 시작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이걸 준비하시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주식 안 한다면서요? 네? 주식 안 한다면서요? 네, 소액으로 네네네. 네, 조금씩 시작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네.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한번 또 준비하시면은 네. 이제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한번 뭐 커피숍도 하신다는 얘기도 이제 뭐든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유익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네, 마구 눌러주시고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